교재 37페이지입니다. 37페이지 리스트입니다. 리스트인데요.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될 게 이제 리스트, 그 다음에 튜플 적어 놓고 할게요. 특징을 좀 잘 알아놔야 돼요. 리스트, 튜플, 그 다음에 셋, 그 다음에 딕셔너리. 우리 일반적으로 뭐 딕셔너리는 사전형이라고도 합니다. 사전형이라고도 하고요. 요 네 개 중심으로 볼 건데요. 리스트는 말 그대로 일단 요 두 개를 나눌게요. 이렇게 나눌게요. 나누는 이유가 있어요. 두 개는 순서. 중요한 게 뭐라고요? 순서가 중요해요. 순서.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있기 때문에 인덱스죠. 순서하면 우리 그 고민해봐야 되고 생각해봐야 될 게 인덱스예요. 인덱스는 번호 붙이는 거잖아요. 번호. 그러니까 가장 첫 번째 거를 0번, 그 다음 거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번호를 쭉 매겨놨어요. 그래서 만약에 똑같은 값이 있어요. 똑같은 값. 뭐 출석부 만들게요. 예를 들어서 한 반에 뭐 한 30명 되는 학생들이 있는데 여기 출석부를 매기면 출석부에 그 1번, 2번, 3번 이렇게 쭉 매기는데 뭐 어떻게 보면 전학 오고 뭐 이러다 보니까 한 반에 똑같은 애가 있어요. 이름이 똑같은 애. 근데 구분이 가요, 안 가요? 구분이 가요. 뭐냐면요. 뭐 출석번호 3번 학생도 김철수고 14번 학생도 김철수예요. 한 반에 똑같은 이름 있었는 적이 있죠. 근데 이거는 구분이 가요. 뭐 3번에 김철수다. 14번에 김철수다. 뭐 우리는 어릴 때 이제 학교 다닐 때 한 반에 한 60명씩 되다 보니까 똑같은 애들 이름이 있어요. 뭐 철수락 하면 뭐 키가 작은 애 보고 뭐 작은 철수, 큰 철수 이렇게 막 나누기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어쨌든 구분이 가요. 이걸 번호를 매기니까. 인덱스는 이제 0부터 해서 쭉 번호를 매길 수 있습니다. 튜플도 같아요. 얘들은 순서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순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복 처리가 되죠. 그러니까 중복되면 중복의 구분이 돼요. 구분이 중복되더라도 뭐 1번, 2번, 3번 뭐 이렇게 똑같은 값이 들어오더라도 3번에 뭐 있는 값, 17번에 있는 값 이런 식으로 똑같은 값이 들어오더라도 구분을 할 수 있어요. 튜플도 마찬가지예요. 이 두 개는 이제 순서가 중요하다 했죠. 근데 그러면 이 리스트와 튜플은 차이점이 뭐냐 하면요. 리스트와 튜플은 어 리스트 같은 경우는 값을 변경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 지웠다 썼다 지웠다 썼다 이렇게 값을 바꿀 수가 있는데 튜플은 안 돼요. 읽기만 해요. 읽기 전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보호되죠. 그러니까 삭제도 안 되고 수정도 안 되고 그러면 자료가 이게 보호가 되니까 뭐 어떻게 중요한 자료를 쓴다든지 뭐 이게 또 속도 면에서 뭐 이렇게 리스트보다 더 효율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순서를 구분하는 것들 중에 이제 리스트와 튜플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야 되고요. 근데 또 리스트와 튜플은 또 다른 면이 있죠. 그러면 이 밑에 두 개는 이제 순서를 구분을 못 한다라는 거죠. 순서를. 그래도 얘들만의 어떤 장점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하나씩 볼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개의 장단점을 구분하셔가 적재적소에 이제 배치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차례대로 볼 거예요. 뭐부터 봅니까? 리스트부터 봅니다. 리스트 가장 어떻게 보면 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가장 보편적인 자료 형태가 리스트예요. 음.
자, 그러면요, 우리가 그동안 변수에다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KOR, K가 뭐 99 이렇게 점수 담았죠. 그러면 KOR이라는 변수에다가 값을 99라는 값을 담았는데 뭐 이걸 한 사람일 때는 뭐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뭐 한 반의 성적을 처리할 때 1번 학생 국어의 99, 2번 학생의 국어는 또 80점, 3번 학생의 국어, 4번 학생의 국어 해서 여기에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분을 하죠. 이게 0번째 학생의 국어 이런 식으로 0부터 시작합니다. 1이 아니고 1번째 학생, 2번째 학생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꼭 뭐 같습니까? 뭐 다른 언어 배워보신 분들 이거 보면 뭐가 생각납니까? 시언어로 따지면 이제 배열이에요, 배열. 그죠? 배열은 이제 여러 개의 값을 담을 수 있고 동일한 자료, 연속적인 형태로 이제 담을 수 있다. 이게 배열이에요. 근데 배열하고 다른 점이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열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파이썬에 배열이 없단 말이죠. 왜 없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왜? 물론 배열 형태는 있는데요. 왜 배열 굳이 필요하지 않아요. 왜? 뭐가 있기 때문에? 이 리스트가 있기 때문에 배열을 언급 안 하는 거예요. 왜? 배열을 엄청나게 업그레이드 많이 해버려요. 엄청나게. 굉장히 성능을 뛰어나게 만들어버리면 그게 리스트예요. 그러니까 굳이 더 좋은 리스트가 있는데 굳이 배열 쓸 필요가 없어요. 더 좋은 리스트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리스트가 왜 더 좋은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배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값을 담는데요. 처음에 공간을 50개 확보하잖아요. 50개 먼저 선언을 해야 돼요. 메모리 공간을 확보를 딱 해놔야 돼요. 그러면요. 뭐 시간이 지나가 뭐 52개 전학생이 또 많이 와가 52명, 53명 이래 됐어요. 그럼 배열을 늘려야 되죠. 네, 늘려야 돼요. 그러면 배열을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로 만들어야 돼요. 아니면 옮기는 방법도 있어요. 메모리 주소 옮겨가 동적 배열 해가 메모리 주소 옮겨가면서 이렇게 확장해가 쓰는 방법이 있는데 또 어려워요. 근데 리스트는 그런 고민이 필요 없어요. 그냥 말 그대로 끝이 없어요. 그냥 무한 확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리스트는 뭐 이렇게 크기를 미리 정할 필요 없이 그냥 만들어 놓으면 계속 그 다음 추가해서 계속 추가해서 쓸 수 있는 게 리스트예요. 이런 특징이 있어요. 배열보다 엄청 좋죠. 그 다음에 또 더 좋은 점이 있어요. 뭐냐면요. 배열은 동일한 자료만 넣을 수 있어요. 만약에 인트 배열 만들면 정수만 넣을 수 있어요. 문자 배열 만들면 문자만 넣을 수 있어요. 플로트 배열 만들면 실수만 딱 넣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파이썬은 리스트 만들잖아요. 그러면 리스트는 어떤 자료형이든 복합적으로 넣을 수 있어요. 이게 뒤에 가면 나중에 클래스 배우면요. 엄청난 강점이 돼요. 자, 우리 계산기 만들 때 막 버튼 만들잖아요. 그러면 버튼을 담으려고 하면 버튼 배열에 집어넣으면 되는데요. 버튼 모양이 또 다른 것들이 있어요. 뭐 라디오 버튼 형태도 있고요. 일반 버튼도 있고 이 모든 걸 이제 계산기 안에 다 들어있는데요. 얘를 배열에는 못 담아요. 다른 종류이기 때문에. 근데 리스트에는 다른 종류라도 이렇게 담을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다양성 개념이죠. 이거는 파이썬 중급에서 이제 클래스 개념 설명할 때 제가 뭐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리스트는 크게 여기 두 가지만 아시면 돼요. 첫 번째 리스트는 끝이 뭐 이렇게 없이 그냥 무한 확장이 가능하고 두 번째 어떠한 자료 형태라도 다 집어넣을 수 있다. 이게 리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요런 굉장히 큰 강점이 있다라고 보시고 거기에 대한 이제 리스트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파이썬 시작해야 되잖아요. 파이썬. 그죠? 파이썬은 P죠. P니까 파이썬 여기 딱 들어가서 아이들 할게요.
자, 우리가 파이썬 시작할 때 우리가 그 에디트 툴을 파이썬 깔면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이 파이썬 아이들로 하죠. 근데 중급할 때는 이 아이들을 안 쓸 겁니다. 파이썬 전문 툴이 있습니다. 뭐 물론 이클립스 써도 되고요. 뭐 우리가 쓸 거는 파이참이라고 그 요즘에 유명하잖아요. 그 제트브레인사에서 안드로이드 개발할 때 인텔리제이 많이 쓰거든요. 뭐 같은 회사예요. 그 인텔리제이에서 만든 파이참을 이용해서 이제 중급은 강의를 진행할 거고요. 같이 다운받고 설치하고 뭐 이렇게 해서 할 생각입니다. 리스트를 일단 볼 건데요. 일단 에디트 창 하나 열게요. 열고 콘솔은 어차피 닫아도 에디트 창이 열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코딩하고 실행하면 결과 뿌릴 때 콘솔 창이 자동으로 뜬다는 거 알고 계실 거고요. 자, 봅니다. 리스트는 문자열과 달리 변경이 가능하다. 무테이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변경이 가능해요. 그리고 리스트는 대갈로로 구분합니다. 여기 보시면 칼라해가 이 대갈로죠. 대갈로. 레드, 옐로우, 그린, 블루 이런 식으로 값을 이제 연속적으로 뭐 동일하든 안 하든 연속적인 값을 이렇게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리스트 함수는 글자를 하나하나 분리할 수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굿이라는 거는 자료형이 스트링입니다. 스트링인데 리스트 함수를 사용함으로써 어떻게 바뀌어요? m이라는 거는 자료형이 리스트가 돼버려요. 그럼 굿 하면서 찍으면 이 m은 이제 리스트 형태로 들어갑니다. 뭐 무슨 말이냐? 뭐 직접 해보면서 설명을 할게요. 자, 우리가 칼라라는 이게 리스트입니다. 이게 대갈로로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이제 이 안에 값을 집어넣을 때 레드 이거 왜 따옴표 합니까? 숫자면 따옴표 안 해도 되죠. 문자 열이기 때문에 따옴표를 달아주는 겁니다. 옐로우 이렇게 그 다음에 구분해야 되니까 컴마 그 다음에 그린 자 그 다음에 블루 자 이렇게 자 요거는 리스트예요. 자 그러면 리스트 한번 찍어볼까요? 프린트 해가 제가 찍습니다. 자 실행할 때 F5번 누르죠. 첫 번째는 여기 언타이틀을 넣으면 발명 정해줘야 됩니다. 물론 아무거나 적어줘도 돼요. 뭐 아무거나 할게요 저는. 네. 자, 요거 실행하면 콘솔 창에서 이제 결과가 나옵니다. 자, 보세요. 0번째 값, 1번째, 2번째, 3번째 이런 식으로 나와요. 자, 여기 리스트예요. 대갈로로 아까 나왔었죠. 대갈로. 그러면 이거의 자료형은 뭔가? 우리 이거 굉장히 강조했는 거 있죠. 타입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이 칼라는 어떤 자료형인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F5번 누르고 실행해 보면 얘는 리스트죠. 리스트. 이거 확인해 보셔야 돼요. 리스트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리스트 형태이다. 좋아요. 그러면 요거 해봤고요. 자,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볼게요. 자, M은 이 굿이라는 건 뭡니까? 굿. 이거는 자료형이 뭘까요? 굿이라는 걸 찍으면. 이거는 스트링이죠. 맞습니까? 스트링이에요.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타입이 str이라고 나오죠. 스트링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이 스트링을 어느 함수? 리스트라는 함수에 집어넣으면요. 리스트 함수 인자로 굿이라는 스트링 값을 넣으면 얘는 뭘까요? m은 자료형이. 실행해 보겠습니다. 당연히 리스트형으로 바뀌겠죠. 좀 전에는 str이었는데 클래스 리스트로 바뀌었죠. 자 그러면 이거예요. 리스트 함수를 통해서 얘는 뭘로 만든 거예요? 스트링이지만 리스트로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m은 리스트가 된 거예요. m을 다시 한번 찍어 볼게요. m을 다시 찍으면 리스트형으로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들어가죠. 0번째 방, 1번째, 2번째, 3번째. 자, 요게 리스트예요. 요게 리스트고요. 리스트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요? 리스트를 만들 때. 자, 이렇게 놓고 이건 뭐예요? 그냥 빈 리스트죠. 아무것도 없는 비어있는 엠퍼티 리스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리스트 맞는가 볼까요? 항상 확인할 때 타입으로 확인해 주세요. 이렇게 타입으로 확인을 하고요. 보세요. 리스트 맞죠? 종류가. 자, 그러면 이 리스트를 만드는 또 다른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뭘로? 이 리스트 이렇게 갈로로 리스트를 만들 수 있지만 이 리스트 함수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도 뭡니까? 자료형이? 자, 실행해 보겠습니다. 뭐로 나오는지. 이것도 클래스 리스트가 타입이 리스트라는 거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리스트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있네요. 뭐 대갈로로 만든다. 그 다음에 리스트 함수를 이용해서 리스트를 만들 수 있다. 자, 코드 1 실습을 같이 한번 해볼게요. 코드 1. 자, 뭐죠? A. 이거는 뭐예요? 자료형이 리스트입니다. 어떻게 알아요? 대갈로로 시작하잖아요. 그죠? 요건 리스트입니다. A, B, C 해가 안에 이제 요소 하죠. 우리 뭐 엘리먼트 하기도 하죠. 이 안에 있는 요소가 A, B, C 세 개가 있습니다. 요렇게 만들어도 되고요. B는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B는 리스트 함수를 써서 이렇게 문자열 A, B, C 하면 이렇게 똑같습니다. 똑같이 둘 다 똑같은 리스트가 되고요. 그래서 A 값을 찍어보고 B 값을 찍어보겠습니다. B 값을 찍어보면 동일한 값이 나오더라. 해볼게요. F5번 눌러서 실행을 해보면 보세요. 이렇게 ABC, ABC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번에는 리스트 인덱스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건 좀 전에도 언급했지만 이건 뭐 0번째 방, 리스트의 0번째 방 뭡니까? 당연히 A가 나오겠죠. 1번째는 B가 나오고요. 2번째 방을 출력하라. 2는 C가 나오겠죠. 자, 한번 볼게요. 우리 이걸로 하면 되잖아요. 그죠? 여기서는 리스트라는 이름을 줬죠. LI라고. 지금은 뭐예요? 이름을 A라고 줬어요. 그럼 이거 똑같이 A의 0번째, 그 다음에 A의 1번째 한번 접근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0번째니까 여기 지키고요. 여기에서는 1번째니까 B가 지킵니다.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A, B 이렇게 지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변경하는 거예요. 변경. 자, 변경을 합니다. 자, 여기 저는 A로 할게요. 위에 이름이 A니까 A의 2번째를 뭘로 바꿉니까? D로 바꿔요. 그럼 이 값이 변경될까요?를 묻는 거예요. 2번째는 뭡니까? 여기서 2번째는 0번째, 1번째, 2번째 C가 있는데 이 C가 들어있는 값을 뭘로 바꾸라고? D로 바꾸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값을 바꿀 수 있습니다. 왜? 좀 전에 설명했잖아요. 리스트 같은 경우 무테이블 형태라 했죠. 그래서 실행해서 찍어보면 보세요. 이 자리가 C였는데 D로 바뀐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봤고요. 자, 그 다음에 리스트 활용인데요. 위치 찾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뭐냐면요. A, B, C, D, E라는 리스트가 있는데 C를 찾는 거예요. C가 몇 번째 자리인지. C가 몇 번째 자리인지. 당연히 우리 눈으로 확인돼요. 0번째, 1번째, 2번째. 2라고 나와요.
이거를 실행하면 2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코드가 이거 몇 개 안 되니까 눈으로 찾아낼 수 있잖아요. 근데 실제 그 실전 프로그래밍 코드 같은 경우는 값이 뭐 10개, 20개 이런 게 아니고 막 수백, 수천 개, 수만 개가 돼요. 그러면 일일이 손으로 세가 몇 번째다 이렇게 찾기 힘들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 값이 몇 번째인지를 알 수 있는 게 이 인덱스입니다. 그래서 3-1을 한번 해보면요. 3-1 해가 이름을 뭘로 했습니까? 리스트로 하고요. A, B, C 그 다음에 컴마 D, 컴마 E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고 싶은 거는 C는 몇 번째인가를 알고 싶어요. 그러면 리스트 점 인덱스 해가 요 안에 값 C라고 적어 넣어줘야 되죠. 그럼 이 C는 몇 번째? 0번째, 1번째, 2번째, 2가 나올 겁니다. 실행해 보겠습니다. F5번 누르고 보세요. 2가 나오죠. 이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39페이지입니다. 리스트에 항목 추가하는 겁니다. 먼저 보면요. A, B, C, D, E가 있는데 그 다음에 추가하고 싶어요. 그 다음 요소로. 뭐 F를 추가하고 싶어요. 추가할 때 쓰는 함수가 append입니다. append 추가하다. F를 추가하겠다 해가 F를 추가하고 난 다음에 리스트를 찍으니까 A, B, C, D, E까지 있었는데 F가 추가된 거 볼 수 있습니다. 자, append라는 거는 뭐냐면 항상 값을 가장 마지막에 추가하는 거예요. 값을 가장 마지막에 추가하는 거고 삽입하다, 인서트죠. 인서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떤 특정 위치에 집어넣을 수 있어요. append 같은 경우는 항상 마지막에 추가되지만 뭐예요? AA를 넣고 싶은데 어디에 넣고 싶어요? 1번째. 자, 그럼 A가 0번째, B가 1번째죠. 그러면 요게 0번째 다음에 AA를 넣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AA, B, C, D, E가 돼요. 자, 요거를 삽입하고 인서트하고 난 다음에 리스트를 찍으니까 AA, B, C, D, E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아놔야 될 게 append와 insert를 구분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놔야 됩니다. 3-2 같은 경우는 append네요. 같이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A, B, C, D, E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마지막에 뭔가를 추가하고 싶다 할 때 리스트에다가 append 해서 값 F를 넣고 싶어요. 그러면 F를 넣고 난 다음에 리스트를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결과를 보면 여기 보시면 F가 들어간 거 확인했죠. 그죠? append 된 거 확인했습니다. 자, 여기에 3-2였고요. 3-2-1 이거는 뭡니까? 원하는 위치에 추가하는 인서트죠. 이번에는 0번째에 AA를 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0번째. 뭐 제일 앞에 들어가겠죠. AA, A, B, C, D, E. 한번 해봅시다. 어디에? 0번째에다가 추가하고 싶다. 우리가 append는 항상 마지막에 추가되니까 인서트는 내가 넣고 싶은 곳의 처음에는 이게 위치가 되죠. 인덱스를 하죠. 인덱스를 적어 넣어주고 그 다음에 넣어야 될 값, 삽입할 값을 여기에 집어넣는데 AA를 넣고 싶어요. 0번째에 AA를 넣겠다 하면 0번째니까 요 앞에 들어가 있죠. A 앞에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들어간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삭제하기예요. 삭제하기는 A, B, C, D, E 이렇게 있죠? A, B, C, D, E가 있는데요. 리스트 2를 삭제하겠다. 리스트 2를 삭제하겠다.
이 델이죠. 델리트 약자 델 리스트 2. 그러면 0번, 1번, 2 해가 C가 삭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리스트를 출력할 때 C가 빠져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값으로 항목을 삭제할 때는 리무브입니다. 요 많은 엘리먼트 중에 1을 삭제하고 싶어요. 그래서 1을 삭제하고 난 뒤에 리스트를 찍으니까 D가 나왔죠. 자, 근데 이 두 가지 다 필요해요. 그죠? 다 필요해요. 가령 제가 한번 볼게요. 지금은 값이 몇 개가 안 돼요. 값이 한 500개 돼요. 거기에 있는 값 중에 뭐 A, B, C 하는 값을 삭제하고 싶은데 이 값이 뭐 256번째다. 일일이 손으로 셀 수 있겠습니까? 0, 1, 2, 3. 물론 인덱스 쓰면 되죠. 몇 번째인지. 그죠? 그럼 인덱스 찾아가 그 인덱스 번째 거를 대래가 삭제하는 코드가 한 줄 더 들어가요. 두 줄이잖아요. 근데 값을 알면 바로 지울 수 있어요. 뭐 쓰면 돼요? 리무브. 그러니까 값을 이용해서 삭제하는 경우도 많이 쓰이고요. 그럼 왼쪽에 있는 델 해가 이 인덱스로 삭제하는 거 이것도 필요해요. 이거는 어떨 때 쓰면 됩니까? 나중에 우리 그 뭐예요? 반복문 사용해 한꺼번에 삭제할 수 있잖아요. 포문 돌리면 되잖아요. 뭐 50개 중에 10번부터 20번까지 한꺼번에 삭제하겠다. 이럴 때 딱 좋잖아요. 인덱스로 돌리면. 값으로 하려면 그렇게 못 돌리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사용법을 잘 아셔야 돼요. 때에 따라 어느 거를 써야 될지 그 두 개를 봐놨다가 그 상황에 맞게 고려해서 선택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삭제하기 실제 예제인데요. 여기에서 뭐를 삭제합니까? AA 값을 삭제하고 싶다. 값으로 삭제했어요. 자, 그럼 AA 하나 집어넣어 놓고 할까요? 자, 그럼 AA를 삭제하고 싶다 할 때 뭐 하면 됩니까? remove 해서 여기 값을 넣으면 되죠. AA. 그래서 이걸 실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A가 삭제된 거 보세요. 이렇게 바뀌었죠. A가 삭제된 걸 봤어요. 그러면 인덱스로 삭제하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서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델 리스트의 몇 번째? 0번째 거. 이렇게 해도 되죠? 해볼까요? 동일한 결과가 나올 거예요. 보세요. 동일하죠. 이 두 가지 방법 다 알아놓으셔야 되겠죠? 요거는 뭐예요? 다른 거 삭제했네요. 몇 번째 거 삭제했어요? 두 번째 거 삭제하면 어떻게 돼요? 0번째, 1번째, 2번째, 이 C를 삭제하니까 어떻게 돼요? A, B, D, E가 나오는 거죠. A, B, D, E가 나오는 거죠. 요거는 나중에 시험하시면 한번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확인하기 해서 존재 여부 확인하는 겁니다. 이 리스트 안에 어떤 게 있어요? A, B, C, D, E가 있는데요. 이게 많으면 눈으로 확인하기가 힘들죠. 네, 질문이 있는데 한번 볼까요? 리스트에 맨 앞에 이만 삭제되는 게 맞는가요? 리스트 안에 있는 E를 모두 삭제하려면 이거는 다른 함수가 따로 있어요. remove all이 있습니다. remove all을 사용해야 됩니다. remove는 맨 앞에 있는 하나가 삭제가 되는데요. 다 삭제하려고 하면 remove all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걸로 삭제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그 다음 in에 대해서 보면요. in도 이렇게 어떤 값이 존재하는지 뭐 몇 개 안 되니까 우리가 눈으로 이렇게 뭐 있다 없다 이걸 알 수 있겠지만 굉장히 많을 때 그 안에 값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때 쓰면 되죠. 주로 이렇게 쓰기도 한데 if문으로 많이 써요. 그 다음에 이거 포문으로도 많이 씁니다. 이걸 잘 알아두시면 앞으로 뒤에 나오는 내용에서도 또 나오고 계속 적용되니까
이 문법을 잘 알아두는 게 좋죠. 자, 요 리스트, 요 인 다음에는 이제 집합체 같은 게 들어가요. 이 리스트에 B가 있느냐? 있어요. 있으니까 뭐 나와요? true가 나오는 거죠. true가 나와요. 없으면요? false가 나옵니다. 그죠? 자, 그러면 한번 또 이 예제를 해볼게요. 책하고 똑같이 맞추려고 하면 값이 A, B, C, D, E까지가 있고요. 자, 우리는 뭡니까? 리스트에 B가 존재하는가? B, in. 당연히 이 리스트에 B가 있죠. 있으니까 얘는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실행하면 true가 나옵니다. true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체 개수죠. 전체 개수. 이 요소가 되게 많을 수도 있어요. 우리 아랫게 개수 있죠. 한적 있죠. 문자 열의 개수, 길이. 그죠? 패스워드 4자리 할 때 len 했죠. 마찬가지예요. len 쓰면요. 리스트 안에 있는 엘리먼트 요소의 개수를 알려줍니다. 우린 이거는 몇 개 안 되니까 눈으로도 계산되죠. 5개예요. 그죠? 굉장히 많아도 이렇게 len 함수를 사용하면 이렇게 5가 나옵니다. 리스트 이렇게 보시면 개수 5가 나오는 거 확인을 해봤고요. 특정 항목의 개수 세기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시면 A, B, A, C, A, A 했을 때 뭐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안에 A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찾아주는 거죠. 카운트죠. 특정 요소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쓸 때 필요한 게 카운트입니다. 자, 요 밑에 예제가 있는데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A, B, C, D, E 중에 A의 개수는 몇 개인가? 당연히 눈으로도 식별이 되는데 우리는 그냥 확인해 봅시다. 리스트 뭐 하면 됩니까? 카운트 A. 자, 실행해 볼게요. 한 개예요. 네, 한 개. 한 개죠. 자, 여기에서 문제 낼게요. 즉석에서 문제 낼게요. 자, 문제를 내겠습니다. 문제를 낼 건데요. 1에서 이랬습니다. 1000가지 중에 5의 개수는요. 이거 한번 구해보세요. 5의 개수 구하기. 1에서 1000까지. 자, 그러면 5의 개수가 어떻게 있어요? 1, 2, 3, 4 할 때 5 하나 들어가죠. 그 다음에 뭐 15 하면 5 하나 들어가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25도 있을 거고요. 35도 있을 거고, 45도 있을 거고, 50도 5가 들어가잖아요. 51도 5가 들어가죠. 52도 들어가고, 53도 들어가고, 54도 들어가고, 55도 들어가. 55는 몇 개? 5가? 2개죠. 그러니까 여기서 5가 들어가는 거 1개, 2개, 3개. 요거는 뭐예요? 2개. 그 다음에 쭉 하다 보면 555는 5가 3개. 550은 5가 2개. 551도 5가 2개. 505도 5가 2개. 이런 식으로 했을 때 1에서 1000까지 중에서 5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이게 문제죠. 몇 개일까요? 한번 구해보세요. 우리 배운 걸 이용해서 구하면 돼요. 어제 뭐 배웠습니까? 포문 배웠죠? 포문도 했고요.
금방 배운 카운트 쓰면 되겠죠. 카운트를 쓰면 되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책 보고 이렇게 따라하는 단계는 쉬워요. 그냥 그대로 보고 따라하면 결과 나오는 거 보고 천천히 이해하면 되는데 문제는 전에도 얘기했듯이 응용이죠. 그죠? 어떤 문제가 나오면 그걸 이용해서 해결을 해야 돼. 그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석을 잘 해야 되겠죠. 분석을 잘하고 그 분석을 토대로 이제 우리가 문법에 맞게 코딩을 해야 되죠. 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가 제가 한번 같이 풀까요? 음, 어떻게 하면 돼요? 이 문제를 해결할 때 천천히 쉬운 것부터 한 단계 한 단계씩 해결해야 돼요. 자, 1에서 1000까지부터 먼저 찍어 봅시다. 일단 어떻게 하면 돼요? for i in 랭 해서 우리 어떻게 한다고요? 1, 1001 이거 어쨌든 거잖아요. n-1 그러니까 이거 하나 n 플러스 1 한 개 더 많게 적어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요 i를 찍으면 1에서 얼마까지 찍힙니까? 요거 실행하면 1에서 1000까지 찍힙니다. 보세요. 아유 시간 많이 걸리겠네. 어쨌든 1에서 1000까지 찍혀요. 그러니까 1에서 1000까지 반복시키는 거잖아요. 딱 1000에서 끝나요. 그죠? 네. 그러면 요거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요. 금방 했던 거 있죠? 금방 했던 거. 변수. 합계를 구하는 거 만들면 되죠? 합계. S는 0이다. 이렇게 하고요. 합계.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S는 I. I가 처음에 뭡니까? 1이죠. 1점 카운트.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이거요. 이거요. 카운트. 이거부터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자, 그럼 이거 싹 지우고 두 번째 단계 카운트에 대해서 우리 한번 알아봐야 되겠네요. 자, 카운트가 음, 자, 아무 변수 A는 뭐 1점 카운트. 어? 이거보다 이거 한번 볼게요. 이렇게 해볼게요. 505에 카운트 뭐가 있느냐? 5가 있느냐? 이거부터 한번 A를 한번 찍어볼게요. 5가 몇 개 있느냐? 505에 5가 몇 개 있느냐? 실행해 보겠습니다. 되게 느리네. 2죠. 2. 자, 그럼 이 값을 바꿔볼게요. 115에는 5가 몇 개 있을까? 한 개 나오죠? 이거 먼저 찾아내야 돼요. 이 카운트. 그쵸? 카운트를 찾아내야 됩니다. 여기에 앞에가 리스트가 돼도 돼요. 카운트를 사용할 수 있지만 요 앞에가 스트링이어도 돼요. 스트링도 이렇게 카운트로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좀 전에 했던 거 1번 작업, 이거는 2번 작업이에요. 두 개를 잘 조합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죠. 자, 그럼 원위치 해서 for i in 랭 1에서 1001
맞나요? 그리고 뭐가 필요합니까? 이건 나중에 코딩할 때는 일단 패스해 놓으면 되고요. 문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고 S는 0이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S는 S에다 누적하는 거 우리 플러스 붙이는 거. 누적하는데 뭐의 개수? I.5의 개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 I는 정수입니다. 이 자료형이. 얘를 뭘로 바꿔줘야 돼요? 아까 문자도 된다 했죠? 얘를 뭘로 바꿔줍니까? 스트링으로 바꿔주면 되죠. 이렇게 하면 스트링이 돼요. 스트링이 돼요. 그러면 5의 개수를 여기 누적하는 거예요. 요거 다 돌리고 나면요. 마지막에 뭐를 찍으면 됩니까?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실행해 볼까요? 300개. 300개입니다. 그렇죠? 요거죠. 카운트 이럴 때 많이 사용할 수 있죠. 뭐 물론 요 앞에가 리스트여도 그 안에 있는 어떤 특정 엘리먼트의 개수를 세고요. 이게 스트링일 때도 그 안에 있는 특정 엘리먼트의 개수를 셀 수가 있습니다. 자, 요 문제는 저하고 같이 해봤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최대값, 최소값, 합. 합은 어떻게 하면 돼요? 썸이죠. 요 안에 있는 거. 요거의 합 구하니까 55. 최소값은 뭐가 나옵니까? 1. 최대값은 10. 네. 어떤 리스트가 있다면, 뭐, 우리는 좀 뭐 다르게 합시다. 리스트를 뭐, 1, 3, 5, 7, 9. 이렇게 놓고요. 프린트, 이 전체의 합은 얼마가 될까요? 해서 안에 리스트 집어넣으면 되죠? 그리고요, 최대값은 맥스. 여기서 제일 큰 값은 당연히 9가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최소값은 민이죠. 미니멈. 자,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요거 다 총합 25, 제일 큰 값 9, 최소값 1. 그죠? 리스트에서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 이거 뭐 그룹 함수죠? 합계 내는 거, 최소값, 맥스. 그죠? 어, 이것도 되나요? 한번 해볼까요? 요 합계가 얼마라고 했어요? 25라 했나요? 평균은요? 민? 될라나? 안 될 것 같은데요? 왜? 안 될 것 같은 이유가요. 보세요. 안 되는 이유가 색깔이 다르죠. 여기 보시면. 원래 이거는 지금 여기서는 안 되지만 판다스에서는 돼요. 판다스에서는. 판다스에서는 미인회가 산술 평균 구하는 거. 그러니까 뭐 다른 쪽 파이썬에서 판다스 모듈 깔아가 썸도 쓰고 뭐 여러 가지 그룹 함수를 쓸 수 있는데 거기서 민 이렇게 쓸 수 있는데 뭐 기본 함수로서는 안 되네요. 그죠? 근데 이제 여기 색깔 보면 아 되겠다 안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코딩을 하더라도 아 내가 제대로 코딩했는지 아닌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렬하기를 볼게요. sort 정렬하기입니다. 이 리스트가 있습니다. A, C, D, E, B. 이 알파벳 순서대로 안 돼 있는 걸 리스트를 sort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리스트를 다시 찍으니까 A, B, C, D, E 해가 순서대로 딱 찍힌 거예요. 요게 sort예요. sort입니다. 그러면 마찬가지 똑같은 건데 역순으로 sort하고 싶어요.
역순으로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reversed true 하니까 어떻게 돼요? 역순으로. A가 제일 끝에 오죠. E, D, C, B, A. A, B, C, D, E. 이렇게 역순. 쉽게 말해가 우리가 뭐, 정렬할 때 오름차순으로 한다. 그죠? 그 다음에 내림차순으로 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렬 기준을 뭐 작은 수부터 큰 수로. 근데 다음에 이제 큰 수에서 작은 수로. 이렇게 뭐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소티드를 한번 볼게요. 소티드는 뭐냐면요. 이것도 정렬을 해요. 정렬을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정렬하다 보면 뭔가 순서대로 맞추는데요. 우리 그 순서대로 맞춰 가다가 맞추는데 원래대로 되돌려봐. 하니까. 지금 A, B, C, D, E로 이렇게 맞춰놨는데 원래 어떤 거였지? 이렇게 되돌리려면요. 원본을 보존하는 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쓰는 게 이제 이 sorted입니다. 원본을 보존하는. 그래서 여기 있는데요. 얘를 이제 정렬을 해요. 정렬, sorted 해가 A 하면 A는 이제 오름차순으로 정렬돼 있어요. A, B, C, D 순으로. 리스트 자체는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원래 그대로 찍을 수 있죠. 원래 값. 원래 원본을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실제 1코드가 더 많이 쓸 수도 있어요. 원래 값을 찾을 때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실제 한번 해봅시다, 이것도. 실제 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A. 순서가 차례대로 안 되게 나열을 합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리스트를 sort 정렬하는 거예요. 그러면 리스트를 한번 찍어볼까요? 보세요. A, B, C, D, E로 돼 있잖아요. 이게 차례대로 이렇게 맞춰졌죠. 그 리스트 값 자체가 변경됐어요? 안 변경됐어요? sort 하니까 변경이 된 거예요. 그럼 얘를 이번에는 거꾸로 역순으로 내림차순으로 정렬하고 싶다 할 때 뭡니까? reverse 내가 true 여기서 true 쓸 때 대문자면서 첫 글자 true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정렬하니까 E부터 해가 A까지 역순으로 나왔죠. 근데 이거 원래 정렬하기 전에 뭐였지?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뭐였더라 나 모르겠어 생각 안 나 이래 되잖아요. 그래서 이 sort를 쓰기보다는 뭐를 씁니까? sorted를 써야 되죠. sorted를 쓰면 이렇게 하는 거죠. A 해가 A는 sorted 리스트를 정렬을 해라 이런 식으로 정렬한 값은 A에 넣는 거예요. 그러면 A를 찍으면 정렬된 게 나오고요. 보세요. 정렬된 게 나옵니다. 그럼 원래 값이 뭐야? 그럼 리스트는 원래 바뀌었어요? 안 바뀌죠? 리스트를 찍으면 원래 요 순서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리스트 변화를 안 주면서 정렬을 한 거죠. 원본 그대로 갖고 있잖아요. 그죠? 요게 sorted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역순으로 만들어라. 리버스 하면 돼, 리버스. 역순으로. 자, 요거 한번 해볼게요. 1, 2, 3, 4, 5, 6, 7, 8, 9, 10 해서 우리가 뭐 하면 됩니까? 리스트를 리버스. 자, 이렇게 해서 하면 역순으로 나오는 거 볼까요?
이게 정렬하고 같은 의미일까? 이거는 어떻게 합니까? 숫자를 바꿔볼게요. 여기에 20을 넣게요. 이렇게 테스트 해보시면 되겠다. 20을 넣으면 어떻게 나올까요? 정렬하고 같은 느낌일까요? 다른 느낌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20여기 됐죠. 순서죠. 이거는 정렬이 아니고 이 순서가 된 걸 이제 뒤집어라는 거잖아요. 정렬은 크기를 갖고 숫자가 1보다는 2가 듣고 이 크기 중심으로 이렇게 배치를 하지만 얘는 위치를 그대로 뒤집는 겁니다. 위치를. 요거 잘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죠? 소트의 리버스하고는 틀립니다. 리버스 자체는 그냥 뒤집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오름차순 정렬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요거 소트 하면 찾으면 되겠죠. 오름차순 정렬 이렇게 나와요. 1, 2, 3, 4, 5, 6, 7, 8, 9, 10. 이건 원래 6이었죠. 6이었는데 저는 뭐 하면 됩니까? 여기서 소트. 예, 오름차순이 되죠. 그럼 역수는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다 리버스 이퀄 트루 이렇게 하면 내림차순이 되는 거죠. 예. 이게 이제 내림차순 정렬이죠. 자, 여기까지가 제가 리스트에 대해 설명을 했어요. 여기까지가 리스트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이제는 튜플이에요. 튜플도 똑같아요. 기본적으로 그 인덱스로 접근하고 0부터 시작하고 똑같습니다. 순서가 있고 똑같아요. 근데 우리가 튜플은 좀 알아둬야 될 게 뭐라고요? 이무테이블. 뭡니까? 값을 변경할 수 없다.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값을 변경할 수 없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작은 공간을 사용함으로 메모리 효율이 좋다. 이 튜플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항목이 손상될 염려가 없다. 수정 불가니까 당연한 거죠. 그리고 딕셔너리의 키로 사용할 수 있다. 이거는 아직 알 수가 없어요. 왜? 딕셔너리는 아직 안 배웠습니다. 그죠? 뒤에서 살펴봐야 되고요. 함수의 인자는 튜플로 전달된다. 함수의 인자라는 건 뭐죠? 우리 그 기억납니까? A는 100, B는 200 했을 때 우리 찍을 때 이 매개 변수 한 개만 넣는 게 두 개일 수도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 이게 튜플이에요. 이게 튜플입니다. 이렇게. 네, 튜플입니다. 자, 그 다음에 튜플을 만들 때 뭐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다? 튜플. 변수 이름 아무거나 해도 돼요. T 해도 됩니다. 뭐 하면 됩니까? 소갈로. 소갈로. 얘가 뭐라고요? 튜플이에요. 어떻게 알아요? 직접 확인하면 되죠. 타입에가 T를 찍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하면 T는 튜플이에요. 튜플. 이렇게 튜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리스트와 달리 변경이 불가능하다라고 했죠. 이무테이블. 이무테이블. 자, 그 다음에 이거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각 요소 뒤에는 컴마를 붙여야 한다. 요소가 한 개일 경우는 반드시 붙이고 여러 개일 경우 마지막 요소의 컴마는 생략 가능하다. 뭔 말이지? 헷갈리죠? 헷갈릴 거예요. 이거 정리할게요. 그러면 자, 이거 볼게요. 제가 이렇게 정리하고 난 게 봅시다. 이거는 자료형이 뭘까요? 이거는 자료형이 뭘까요? 이거는 뭐겠습니까? 튜플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튜플이에요, 얘는. 튜플. 튜플이죠? 자, 그러면 네, 튜플 맞아요. 그죠?
이 가로 생략하면 얘는 뭘까요? 얘는 소갈로 생략했어요? 튜플입니다. 튜플 맞죠? 자, 그러면요. 얘는 뭘까요? 얘는 뭘까요? 얘는 튜플 아닙니다. 얘는 튜플 아니에요. 뭡니까? 1이고요. 소갈로, 우리 수학할 때 먼저 계산할 때 소갈로로 감쌌잖아요. 그냥 소갈로 감쌌을 뿐이에요. 그냥 1이에요. 인트예요, 인트. 볼까요? 이런 거 실수 많이 하죠. 인트예요. 그러니까 이 한 개 잘릴 때 얘가 튜플이 되려고 하면 심표 이거 생략하면 안 됩니다. 얘가 뭐라고? 얘가 뭐라고? 튜플이에요. 볼까요? 네. 한 개일 때는 컴마 생략하면 안 됩니다. 이 갈로는 생략해도 돼요. 갈로 생략했어요. 얘는 뭘까요? 튜플입니다. 볼까요? 튜플 있죠. 그죠? 얘는 튜플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제 읽어볼까요?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강요수 뒤에는 컴마를 붙이죠. 그럼 요소가 한 개일 경우는 반드시 붙이고 여러 개일 때는 생략 가능하다. 뭐예요? 한 개일 때는 반드시 컴마 붙여야 튜플이죠. 뭐 두 개, 세 개. 이럴 때는 2D에 3D에 안 붙여도 튜플이에요. 볼래요? 3D에도 컴마 안 붙여도 튜플이죠. 그럼 붙여도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 컴마를 붙였어요. 붙여도 튜플입니다. 안 붙여도 튜플이고요. 그러니까 원래 마지막 거는 생략 가능하잖아요. 마지막 거는. 근데 언제 생략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한 개일 때. 이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를 강조하는 거. 이거를 강조하는 겁니다. 자, 여기 다 종합적으로 다 설명해 놨죠. 자, 요거는 뭡니까? 튜플이죠. 조금 더 크게 할까요? 잘 안 보입니까? 자, 요거 튜플입니다. 튜플. 그리고 얘도 뭐예요? 찍으면 튜플 나와요. 그죠? 갈로 생략 가능하죠? 얘도 튜플이에요. 자, 그리고 갈로 생략하다 가능하다라는 건 제가 설명했고요. 튜플은 한 번에 여러 변수에 할당한다. 이거요. TU회가 튜플 A, B, C죠. 이 튜플을 이렇게 넣으면요. TU1에는 A가 들어가고요. TU2에는 B, TU3에는 C가 들어가요. 그래서 전체적인 튜플 찍어보고 TU1에는 찍어보니까 A, TU2에는 B, TU3에는 C가 들어갑니다. 자, 요거 설명했으니까 이제 예제를 통해가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U라는 변수에 이건 뭡니까? 튜플입니다. TU1 이렇게 해도 되죠. 좀 전에 리스트는 어떻게 만들었어요? 함수로도 만들었죠. 리스트 함수로. 튜플은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튜플이라는 함수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타입을 찍어보는 거예요. 둘 다 튜플이 나와요. 자, 보시면 둘 다 튜플이 나옵니다. 자, 항목이 한 개인 튜플 만들 때는 뭡니까? 컴마 생략하면 안 됩니다. 이거죠. 한 개일 때는 컴마를 생략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개일 때는 B라는 거 만들 때 이렇게 하면 이건 뭐예요? B라는 문자, 스트링을 있지. 여기에서 컴마를 이거는 직접 확인해 보시면 되잖아요. 그죠? 다시 한 번 더 확인할게요. 중요하니까. TU는
보시면 요건 튜플이에요. 컴마가 있으니까. 튜플 맞아요. 그죠? 튜플입니다. 그러면 이 갈로를 생략해도 튜플입니다. 한번 볼까요? 근데 여기에서 갈로는 놔두는데 이 컴마 마지막 컴마를 떼면 얘는 뭐예요? 얘는 스트링이 나옵니다. 그냥 소갈로일 뿐이에요. 소갈로. 소갈로. 스트링입니다. 얘는 소갈로입니다. 스트링이고요. 그죠?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이 튜플 한 개짜리일 때는 이거 알아야 돼요. 왜? 지금은 잘 안 쓰이겠지만 나중에 데이터베이스 다루거나 우리 네트워크 통신 프로그래밍 할 때 IP 포트 넣을 때 튜플 형태로 이렇게 넣거나 뭐 이런 식으로 쓰임새가 굉장히 많아요. 이 용법 모르면요. DB 처리 안 돼요. 그래서 이 문법을 기초할 때 정확하게 잘 잡으셔야 돼요. 자, 튜플 만들기라는 거 여기 보면 A, B, C 뭐 이렇게 만들면 되겠네. 그죠? 뭐 문자니까 당연히 따옴표 써주는 거고 A, B, C 이렇게 만들면 되고요. 실행하겠습니다. 네. A, B, C 튜플이죠. 소갈로죠. 우리가 구분하셔야 되죠. 리스트는 대갈로, 튜플은 소갈로입니다. 자, 그 다음에 튜플은 인덱스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뭡니까? 마찬가지로 여기에 접근하려면 A에 접근하려면 0번, B에 접근하려면 1번, C에 접근하려면 2번. 어제 스트링에서 역으로 뭐예요? 인덱스 했죠. 역으로 할 수 있는. 끝에서부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똑같습니다. 그죠? 문법 한번 정확하게 익혀놓으면 다른 자료 형태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게 많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튜플 인덱스 보면 0번째 A, 1번째 B, 2번째 C. 한번 볼까요? 우리도 해보면 되죠? 뭐, 많이나 해보지 말고 하나만 해봅시다. 1번째는 뭡니까? 0번째, 1번째. 요거 B가 찍히겠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B가 나오죠. B가 나옵니다. 자, 데이터 변경 불가. 좀 전에 변경 안 된다 했죠? 바꿔볼게요. 튜플 두 번째 값은 뭐예요? 0번째, 1번째 C죠? 이 C를 뭘로 바꿔볼까요? D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래서 튜플을 찍어보겠습니다. 하면 찍어볼게요. 실행해보겠습니다. 에러 발생해요. 보세요. 여기 있잖아요. 튜플 오브젝트 does not spot item assignment. 안 된다고요. 이거는 지원되지 않죠. 이 오브젝트를 수정하는 거. 지원되지 않습니다. 못 바꾼다 했죠. 이거는 이무테이블 형태죠. 그렇기 때문에 값을 변경 불가하다. 그런데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해봐야 이게 우리가 더 와닿죠. 나중에 이런 실수를 안 하죠. 그죠? 튜플 활용 똑같습니다. 위치 찾기 인덱스로 찾으면 돼. 리스트 할 때 했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튜플의 B의 위치를 찾고 싶다 하면 뭐예요? 튜플.점 인덱스 해가 B 하면 B는 몇 번째? 0번째, 1번째, 1이 나오겠죠. 이것도 F5번 눌러가 실행하면 1. 1. 결과가 굉장히 느리게 나오죠. 제 컴퓨터 줌 때문인지 뭐 인코딩하고 뭐 여러 개 돌아가서 그런지 원래 이게 녹화 안 하고 이 방송 안 하고 하면 굉장히 잘 돌아가요. 저는 메모리 8기가고 성능 꽤 괜찮은데 유독 이렇게
방송하면서 실행하니까 이렇게 뭐 굉장히 간단한 거 찍는데도 결과가 버벅거리는 느낌이 듭니다. 그 다음 확인하기. 이것도 좀 전에 했는데요. B가 있느냐? 어디에? 이건 집합체, 튜플이라는 집합체에 B가 있느냐? 있으면 당연히 true가 나오겠죠. F5번에가 실행하면 자 보세요. 결과 바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한참 있다가 이렇게 탁 true. 그죠? 그 다음에 전체 개수. 이거의 전체 개수는요. LN이죠. LN. LEN. 자, 요거 실행해 보겠습니다. 몇 개요? 3개인 건 우리 눈으로도 보이죠? 3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좀 전에 했던 그 개수 세는 거 튜플도 카운트가 되죠? 그러면 튜플에서 A의 개수는 몇 개 있냐? 튜플에서 카운트 뭐 A의 개수는 몇 개냐? 물론 한 개겠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1. 예, 이렇게. 뭐 리스트 때 이미 확인 다 해봤는데 동일하다는 거죠. 이거. 이게 중요하죠. 변수 할당하기. 변수 할당하기. 이거 한번 볼게요. 변수 할당하기는 우리 그 값 바꾸는 거 한번 봅시다. 우리 값 바꾸는 거. A에는 7이 있고요. B에는 5가 있습니다. 이 값을 바꾸려면. 그러면 나중에 프린트 했을 때 A를 찍으면 5가 나오고 B를 찍으면 7이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이거 스왑이라 하죠. 스왑. 값 바꾸기. 이게 어떻게 하느냐면요. 일단 이걸 한번 볼게요. 제가 그림판으로 자 이렇게 해서 자 이거는 컵이에요. 컵입니다. 여기에는 콜라가 가득 있어요. 여기에 콜라가. 여기에는 주스가 가득 있어요. 바꾸려면요. 여기는 콜라 주스 바꾸려면 바꿀 수 있습니까? 없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가 필요해요? 빈컵이 필요하죠. 빈컵이. 그래서 빈컵이 필요합니다. 빈컵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빈컵을 우리가 C 혹은 T, 임시, 템플 해가 여기다 뭡니까? 콜라를 여기로 붓죠. 그러면 이제 이 컵이 비죠. 그러면 주스 이렇게 부으면 되죠. 그럼 주스 이제 비었으니까 여기 대피했던 콜라를 다시 여기 붓죠. 맞죠? 이걸 천천히 생각해봐요. 이거를 코딩으로 구현한다. 코딩으로 구현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우리 파이썬으로 해봅시다. 어떻게 하면 돼? 자, A는 7, B는 5. 그러면 우리 뭐가 필요합니까? 빈컵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빈컵을 T라고 합시다. T는 뭐 하면 됩니까? A를 이렇게 대피시키고 A에다가 B를 넣고 B는 T를 넣고 이렇게 해서 프린트 A, B 하면 원래는 A는 7인데 5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B는 5인데 7이 나올 겁니다. 실행해 보겠습니다. 5하고 7. 7하고 5였는데 5하고 7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수학 이거 정보 처리 기능사나 기사 시험에 이거 많이 나오잖아요. 수학 칸 빵빵 뚫어놓고 이 안에 들어갈 거 하면서 이렇게 많이 묻잖아요. 그죠? 이거 수학이에요. 그죠? 요 알고리즘 공부할 때 이거 많이 배우잖아요. 자, 근데 튜플은 죄송합니다. 제가 파이썬을 닫아버렸네요. 그죠? 다시 열어야 되겠는데요.
실수로 메모장 닫는다는 게 파이썬을 닫아버렸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거? 아까 저장되는 거 있을까요? 지금 뭐 몇 개 저장 안 됐으니까 아무거나 뭐 열어도 되는데, 이거 싶은데? 네. 이거였죠? 자, 그러면 이렇게 수압을 안 쓰고 바꿀 수 있어요, 파이썬은. 어떻게 바꾼다고요? 튜플을 이용해서 바꿉니다. A, B, B, A 이렇게 넣으면 돼요. 이게 끝이에요. 이렇게 하면요. 이게 파이썬의 강점이잖아요. 오, 바로 바뀌어요. 아까 수압 그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 없이 이렇게 배열하면 돼요. A, B를 B, 근데 우리 있잖아요. 3개짜리 하려고 하면 더 복잡해요. 알고리즘. 3개를 막 바꾸려고 하면. 지금 2개가 꼭 하잖아요. C가 있죠. C는 9다. 이럴 때 있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원하는 대로 이렇게 배치해가 이렇게 찍으면 돼요. 그러면 3개, 3개짜리도 돼요. 굉장히 간결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BAC. 이렇게 우리가 조합을 하면 되죠. 어떻게? C, B, A. 요 순으로 나오게 하겠다. 이게 뭡니까? 이게 튜플이죠. 튜플의 원리를 이용하는 거죠. 이게 튜플입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그 변수의 그 값 교환하는 거. 제가 6번 먼저 설명했네, 그죠? 임시 변수를 사용하지 않고 값을 교환할 때. 뭐 제가 설명했는 게 뭡니까? 숫자를 갖고 있죠. 근데 문자도 마찬가지예요. 헬로, A에는 헬로가 있고요. B에는 월드가 있어요. A, B, B, A 하니까 찍으니까 B에는 뭐가 찍힙니까? 헬로. 원래는 월드가 있었잖아요. 그럼 A에는 월드 이렇게 바뀌어 들어가요. 자, 그러면 O 한번 볼게요. 요건 할당하기죠. 요겁니다. 요거를 하면서 설명할게요. 요거는 여기 투플이 있습니다. 뭐 갈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뭐 5, 7, 9 이렇게 값이 있고요. 여기에다가 변수를 3개 만들어요. N1, N2, N3 이거 다 뭡니까? 이거 컴마로 이거 튜플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NUM 이것도 튜플이잖아요. 이렇게 대입을 하면요. 5가 N1에 담기고요. 7이 N2에 들어가고요. 9가 N3에 들어가요. 그래서 한번 찍어볼게요. N1, N2, N3 해서 실행 네, 5, 7, 9 이런 식으로. 이 책은 이거 잘못됐네. 15가 아니고 7이죠. 이거 1 잘못된 거죠. 5, 7, 9 이렇게 돼야 돼요. 그리고 봅시다. 임수 교환하기 값 바꾸는 예제 직접 해보셔도 됩니다. 이거 뭐 숫자로 해도 되고요. A에 hello 넣고 B에 world 넣으면 A, B equal B, A. 갈로를 써도 되고 생략해도 됩니다. 저는 좀 전에 생략했죠. 그래서 A와 B를 찍으니까 world 그 다음에 hello 이렇게 찍힌 거죠. 자, 그 다음에 리스트를 튜플로 바꾸고 튜플을 리스트로 바꾸고 이거 언제든지 상호 전환이 돼요. 자, 이거 한번 해봅시다. 리스트가 있습니다. 리스트가 있고요. 리스트에 뭐가 있습니까? A, B, C, D 뭐 이 정도만 할까요? 요 리스트 이거 분명히 리스트잖아요.
그래서 튜플로 만들고 싶어요. 어떻게? 튜플 함수 쓰면 돼요. 튜플을 해서 리스트. 그러면 A를 찍으면요. 튜플이에요, 이게. 튜플 형태로 나옵니다. A, B, C, D가 튜플 형태. 어떻게 알아요? 갈로 보면 알아요, 갈로. 소갈로로 되면 이건 튜플이잖아요. 소갈로. 튜플이죠. 아니면 타입 찍어보셔도 돼요. 타입으로 찍어보셔도 됩니다. 자, 이번에는 뭡니까? 튜플을 리스트로 바꾸려면 어떻게 한대요? 여기를 튜플 형태로, 얘가 튜플이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소갈로여야 되죠? 얘는 튜플이에요. 튜플을 뭘로? 여기다가 변수 튜플로 쓰고, 어떤 함수를 써야 돼요? 리스트 함수를 써야 돼요. 리스트.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 소갈로인데 이 A는 뭐예요? 리스트니까 이제 대갈로로 바뀌어요.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이게 상호 변환이 된다라는 거죠. 자, 보세요. 이렇게 리스트입니다. 그죠? 자, 요거는 제 설명했죠. 튜플을 리스트로 바꾸는 거. 그죠? 서로 상호 변환이 되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집합 셋입니다. 이게 셋입니다. 셋인데요. 이거는 딕셔너리에서 값을 제거한 키와 비슷한 원리. 우리 딕셔너리 안 배웠으니까 이걸 일단 넘어가고요. 중괄호로 값을 구분한다. 중괄호로 값을 구분한다.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게요. 자, 제가 뭐 질문을 할게요. 얘는 자료형이 뭘까요? 이거죠. A를 찍어. 처음에 이렇게 놓으면 얘는 찍으면 리스트가 나옵니다. 이걸 잘 구분합시다. 리스트가 나와요. 대갈로니까, 그죠? 그러면 소갈로 얘는 뭐가 나올까요? 당연히 튜플 나오겠죠. 튜플이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 이 중괄호를 쓰면 뭐가 나올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셋이라고 하는데 중괄호를 쓰면 많은 사람들이 셋이라고 하는데 한번 볼까요? 딕셔너리가 나와요. 셋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건 뭐라고? 딕셔너리. 아직 안 배웠지만 딕셔너리예요. 중괄호 쓰면 딕셔너리예요. 근데 왜 셋을 중괄호로 쓰느냐? 왜 셋을 중괄호? 다른 분 마이크 키셨네요. 그죠? 음소거 제가 할게요. 예. 저한테 이야기해 주시면 예. 수업할 때 제가 음소거 해버립니다. 그죠? 자, 지금은 다른 분들 제 마이크 빼고는 다 음소거 했어요. 괜찮을 겁니다. 자, 이 중괄호 있죠? 이 중괄호는 딕셔너리입니다. 그죠? 딕셔너리예요. 딕셔너리고요. 어떨 때 그러면 셋이냐면 여기 값이 들어가면요. 값이 한 개라도 들어가면 한번 보세요. 값이 들어가면 얘는 뭐가 되는지를 보세요. 셋이 되죠. 값이 들어가면 셋이 됩니다. 자, 값이 들어가면 셋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요거를 좀 알아봤는데요. 자, 그러면 셋은 어떻게 만드느냐? 다른 것들은 이걸로 초기할 수 있어요. 리스트 만들려면 이렇게 초기하면 리스트. 그 다음에 소갈로로 만들면 얘는 튜플. 그 다음에 이 중갈로로 만들면 얘는 딕셔너리. 그러면 셋은 어떻게 만드느냐? 갈로로는 못 만들어요. 초기할 때 빈 갈로로는. 셋은 반드시 뭘로 만들 수 있다? 함수로 만들 수 있습니다. 셋. 이거예요. 요 기억하셔야 돼요. 셋은 구분은 중괄호로 하지만 뭘로 만든다?
함수, set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만듭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하면 set인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중괄호 값으로 구분한다. 그 다음에 순서대로 저장되지 않는다. 자, 이게 셋인데요.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러면 A를 찍어볼게요. 이게 순서대로 나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이 순서를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나오죠. 순서대로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인덱스로 접근하면 안 되죠. 0번째. 0번째가 5라는 보장이 없어요. 5가 뒤에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앞에서 배웠던 리스트나 튜플은 순서로 구분을 해요. 하지만 지금부터 배우는 색과 딕셔너리는 순서로 구분하지 않는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순서로 구분하지 않는다. 순서로 저장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게 있어. 제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요거 한번 찍어 볼게요. 어때요? 한 번만 나오죠. 아무리 안에 엘리먼트 요소가 많아도 한 번만 나와요. 아무리 안에 있는 요소가 많아도 한 번만 나옵니다. 한 번만 나오기 때문에 이게 세스의 강점이에요. 자, 그러면 셋을 어떨 때 쓰는가를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셋을 어떨 때 쓰느냐면요. 한번 볼게요. 전화번호. 우리 그 회원관리하면 웹사이트나 뭐 이렇게 그 뭐 한 10만 명 돼요. 그죠? 10만 명 중에 이제 나중에 그 회원 탈퇴한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은 회원이었지만 회원 탈퇴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가 그 메일이나 아니면 그 우리 문자 쏘잖아요. SMS 서버를 이용해가 문자를 쏘는데 탈퇴한 사람 번호를 빼고 쌓아야 되잖아요. 10만 명에서 5천 명이 탈퇴했어요. 그러면 회사에서 이제 미션을 주는 거죠. 이 10만 명 명단을 딱 주고 여기에서 탈퇴했는 사람 빼고 명단 가져오라고. 그럼 어떻게 구할까요? 이 10만 명에서 뭐 포문 돌리고 5천 명. 그러면 뭐예요? 이중 다중 포를 써가지고 10만 끝에 있는 포를 10만 안쪽에 5천 10만 곱하기 5천 해보세요. 5억인가요? 5억 번 돌려야 돼요. 그렇게 구하면요. 뭐 한 프로그램을 한 30분 돌려야 뭐 결과가 막 툭툭툭툭 나와요. 굉장히 느리죠. 그죠? 이럴 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게요. 이 셋이에요. 금방처럼 보세요. 중복을 이거 제가 그냥 전화번호로 넣어도 되는데요. 중복을 이렇게 바로 제거했잖아요. 간소하게. 한 번만 나오잖아요. 아무리 많은 거를 넣어도 한 번만 나와요. 이게 나중에 어떤 원리가 있느냐면 이게 전화번호라서 일일이 다 적으면 너무 기니까 제가 그냥 숫자 간단하게 했는데요. 이런 원리를 한번 써볼까요? 1, 2, 3, 4, 5 집합이죠. 이게 우리 전체 회원이에요. 그러면 B는 탈퇴하는 회원, 이거 집합이잖아요. 탈퇴했는 회원이 이렇게 2번, 3번 이게 탈퇴했는 회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A-B 이건 차집합이에요. 차집합. 한번 해볼까요? 보세요. 2번, 3번 제거한 명단이 나오죠. 자, 요게 셋이에요. 중복된 값은 한 번만 나온다 했죠. 이게 여러 번 중복돼도 한 번만 나와요. 자, 그러면 제가 물론 오늘 4가지 다 하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리스트 다 했고요.
그 다음에 튜플 다 했고, 셋은 우리가 소개 정도 했어요. 어떤 건지 소개 정도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남았는 거는 이제 셋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딕셔너리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근데 우리 한 3개 정도만 이렇게 배워도 느낌이 오죠. 어떨 때 어떤 거 써야 되는지. 어떨 때는 어떤 게 유리하다. 이거를 좀 생각하시면서 이제 보셔야 돼요. 어떨 때 어떤 거 쓰는가. 아, 중복 처리할 때는 셋이 낫구나. 일반적으로 이제 그 보편적인 데이터를 이제 중복된 데이터가 또 동일한 이름이 들어올 수도 있고 동일한 번호가 들어올 경우는 리스트 써야 되겠다. 그 다음에 뭐 자료를 보호하거나 뭐 데이터베이스 쪽에서는 튜플 쓰는 게 낫겠다. 또 그리고 이제 값 교환할 때, 스왑 같은 거 쓸 때는 튜플이 낫겠다. 이렇게 나름대로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이 얘네들을 갖고 어디에 이제 쓸지 이제 우리가 이제 그걸 마음속에 이제 담아놨다 나중에 이제 실전에서 이제 그걸 예, 적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지금 집합해가지고 셋까지만 이렇게 설명만 했고요. 이제 셋은 금방 나가요.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금방 하고요. 그 다음에 남았는 게 딕셔너리예요. 딕셔너리 배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이 남았는 게 뭐냐면요. 내일 마지막 날이죠. 초급 마지막 날인데 보통은 자료가 어떤 형태냐면 한 개씩 안 돼 있어요. 막 결합돼 있어요. 리스트 안에 딕셔너리 형태가 있고요. 딕셔너리 안에 또 리스트 형태, 튜플 형태 이렇게 복합적으로 여러 자료 구조가 이렇게 겹쳐 있어요. 그 안에 있는 것들의 값을 이제 뽑아내고 그 안에 값을 집어넣고 이런 걸 먼저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나중에 이걸 복합적으로 DB를 한다든지 클래스를 한다든지 우리가 그걸 배워서 이제 적용시킬 수 있거든요. 우리 남았는 게 뭐 함수라든지 뭐 등등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문법을 정확히 먼저 익혀놓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셋에 대한 개념을 설명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셋 실습 예제를 통해서 바로 하고 딕셔너리부터 해가 내일 기초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